데카메론. 남자의 책략에 걸려 못 모르고 열매를 맺은 성녀인 척하는 여자. 카텔라. 이탈리아에는 멋있는 도시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즐겁고 가장 오랜 도시는 나폴리인데 그 나폴리에 리차르도 미누톨로라는 귀족 출신의 돈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우 아름답고 정숙한 젊은 아내가 있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다른 여자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누가 보나 나폴리에 그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답다고 오래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카텔라라고 했으며 역시 젊은 귀족인 필리펠로 피기놀피의 아내였는데 정숙한 것으로 이름난 데다 무엇보다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리차르도 미누톨로는 이 카텔라를 연모하게 되자 온갖 수법을 다 써서 그녀의 호의와 사랑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아무리 해도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절망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을 단념할 수도 그 자신이 죽을 수도 없어서 살아갈 기쁨조차 없어진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안 아낙네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면서 그런 사랑은 단념해 버리라고 충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텔라는 남편 필리펠로 이외에는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이고 질투심이 강해서 하늘을 나는 새만 봐도 남편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봐야 허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차르도는 카텔라가 질투심이 강하다는 말을 듣자 자기의 뜻을 이룰 묘안이 생각났는데 그는 카텔라를 단념하고 사랑의 대상을 다른 여자로 바꾼 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태까지 카텔라를 위해서 베풀어온 검술 시합이나 마상창 시합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을 새 여자를 위해서 베푸는 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츰 온 나폴리 사람들뿐 아니라 카텔라까지도 그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새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런 일을 해서 누구나 다 그가 마음이 변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으며 카텔라도 그에게 보여온 완고한 태도를 고쳐 길거리에서 만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더운 여름이 닥쳐왔고 비부인들과 기사들은 나폴리 사람들의 습관대로 친구들과 어울려 바닷가로 나가 점심을 먹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리차르도는 마침 카텔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왔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도 친구들을 모아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그런 데 있는 것은 재미없는 채 하면서 카텔라의 여자친구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부르게 하여 그녀의 일행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카텔라와 함께 그가 새로 시작한 사랑을 놀리기 시작해서 리차르도는 무척 열을 올리고 있는 채 해 보이면서 그녀들에게 얘깃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놀고 있는 동안에 이런 모임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여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져 가서 리차르도 옆에 카텔라와 여자 두셋밖에 안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카텔라를 돌아다 보고 그녀의 남편 필리펠로의 어떤 연애 얘기를 슬쩍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카텔라는 금방 질투심이 불타올라 리차르도가 슬쩍 비친 이야기가 더 알고 싶어져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시 참고 있었지만 더 참지 못하게 되어 리차르도에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위해서 남편 필리펠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했던 부인을 위해서라고까지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니 무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군요. 그러니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말이 뚜렷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주인 양반은 물론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어떻게 그 현장을 보실 수 있는가도 가르쳐 드리지요. 부인은 그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점점 더 사실이라고 믿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자 리차르도는 남이 들으면 곤란함으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그전처럼 아직도 부인을 사랑하고 있다면 부인을 불쾌하게 만들지도 모를 일을 도저히 말씀드릴 생각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이제 과거의 것이니 아무 거리낌 없이 일체의 진상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펠로는 내가 부인에게 품은 사랑으로 굴욕을 느꼈는지 아니면 내가 한 번쯤 부인에게 사랑을 받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 양반은
아무튼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눈치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아마도 내가 아무 의심도 품지 않게 되었다고 여겨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지, 내가 그에게 한 짓을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믿은 것은 내 잘못이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일을 나한테 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내와 정사를 벌이려고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주인 양반은 요즘 자주 살며시 심부름하는 여자를 보내서 아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아내에게 들었지요. 아내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집안에서 아내와 소곤소곤 말을 주고받는 여자를 발견했지요. 나는 즉각 그 여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얼른 아내를 불러서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늘어놓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필리펠로란 정말 끈질긴 사내예요. 당신이 시켜서 제가 마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은 저더러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바란다면 이 근처의 목욕탕으로 살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겠다고 뻔뻔스럽게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당신만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지 않았다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그런 거추장스러운 사람은 벌써 깨끗이 물리쳐 버렸을 텐데요. 일이 이쯤 되니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아내가 이 이상 괴로워하지 않도록 부인에게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순결은 이런 식으로 보답을 받았고 덕분에 저도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거나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지 않으시도록 부인이 편리하실 때 똑똑히 눈으로 확인해 두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아내에게 지시해 기다리고 있던 심부름 온 여자에게 내일 오후 3시쯤 가족들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목욕탕에 가 있겠노라고 대답하게 했지요. 이 말을 듣고 심부름 온 여자는 매우 기뻐하면서 아내와 헤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곳에 내가 아내를 보낸다고 부인이 믿으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이라면 내 아내가 가 있다고 주인 양반이 믿고 있는 장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함께 잔 다음 남편이 실은 누구와 잤는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런 행위에 알맞은 명예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창피를 당한 꼴이 되고 부인과 제게 모욕을 주려고 한 데 대해서 동시에 복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카텔라는 말을 듣더니 거짓말이 아닐까 깊이 의심해 보지도 않고 질투심이 강한 한 명의 여자로서 당장 그 말을 고지 듣고는 전에 있었던 일도 모두 이 일과 결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노여움에 불타면서 그것은 그다지 힘드는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이가 나타나면 앞으로는 어떤 여자를 보아도 이 일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도록 큰 창피를 주고 말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리차르도는 이 대답에 만족했고 자기 계획이 들어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므로 계속 이런저런 말을 하는 동안에 점점 더 자신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들었다는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거듭 다짐을 받았고 부인은 맹세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리차르도는 카텔라에게 일러준 목욕탕으로 가서 안주인에게 자기 계획을 실토하고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 좋은 안주인은 그에게 여러 가지 신세를 지고 있었으므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그와 미리 면밀하게 의논해 두었습니다. 욕실이 있는 그녀의 집에는 광선이 들어올 창문이 없는 캄캄한 방이 있었는데 안주인은 리차르도의 지시대로 방을 치우고 침대를 들여놓았는데 리차르도는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들어가 카텔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카텔라는 화가 잔뜩 나서 저녁 때쯤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필리펠로도 수심에 찬 얼굴로 돌아왔지만 평소에 상냥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그녀는 의심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내일 실컷 즐길 작정으로 있는 여자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걸? 그녀는 내일 남편을 만나면 뭐라고 해줄까 궁리하면서 그날 밤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카텔라는 오후 3시가 되자
하인을 한 사람 데리고 리차르도가 가르쳐준 목욕탕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필리펠로가 와 있느냐고 묻자 안주인은 리차르도가 미리 일러놓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에게 할 말씀이 있어서 오신다는 분이 바로 부인이세요? 네, 그래요. 그럼 이리 올라오세요. 카텔라는 리차르도가 있는 방에 안내되고 나서도 베일을 벗지 않았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닫아 걸었는데 리차르도는 그녀가 들어온 것을 알자 기뻐서 뛸 듯이 일어나 그녀를 와락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카텔라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고 무척 기쁜 체하면서 입을 열면 정체가 드러날까봐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이 캄캄하다는 것은 서로로 못 봐서 편리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리차르도는 그녀를 침대에 끌고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내면 눈치챌 것이라 서로 입을 열지 않고 오랜 시간 온갖 쾌락의 기쁨에 잠겼고 끝난 다음 카텔라는 노여움을 폭발시키는 것은 이때라 생각하고 불처럼 타는 울분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아, 여자의 운명이란 어쩌면 이렇게도 비참할까?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에게 속임만 당하니. 아, 비참한 나. 당신을 내 목숨보다 사랑해온 지 벌써 8년이나 되었는데 듣자 하니 당신은 다른 여자에게 넋을 잃고 있다니 이렇게 죄 많은 악인이 또 있을까? 지금 당신은 누구와 자고 있었는 줄 아세요? 8년간 잠자리를 같이 해온 여자와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법 사랑하는 체 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거짓 감언으로 농락해온 여자와 말씀이에요. 나는 카텔라예요. 리차르도의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란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도 불성실한 배신자죠?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실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나는 틀림없는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에게 알맞은 창피를 주려고 불이 켜지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당신이란 사람은 염치를 모르는 천한 들개예요. 아, 불쌍한 나? 이런 들개에게 그토록 오랫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바쳐왔으니 당신은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줄 알고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내가 겪은 어느 순간보다도 더 힘차고 멋있는 애무를 해주었지요? 아,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들깨. 평소에는 그렇게 시시하고 약하고 무능하면서 오늘 당신이 보여준 그 분발하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당신이 갈아준 밭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니고 나였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이죠. 간밤에 당신이 내 옆에 오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신은 다른 데서 짐을 내릴 작정이었으니까. 억센 기사로서 싸움터에 나갈 작정이었단 말씀이죠? 하지만 내가 눈치가 빨라서 그 덕에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듯 흘러준 거예요. 오마, 너무 하시네? 왜 잠자코 계세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내 말을 듣고 벙어리가 되셨나요? 실은 이 손가락을 당신 눈에 쑤셔 넣고 눈알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인데 어째서 내가 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런 심한 배신을 들키지 않고 삶에 쉬할 수 있을 줄 알고 있었다니. 천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은 남도 다 아는 거예요. 당신의 엉큼한 수작대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생각지도 않던 훌륭한 첩자를 써서 당신 뒤를 밟게 했던 거예요. 리차르도는 이런 말에는 대답도 않고 그녀를 꽉 껴안으며 연거푸 입을 맞추었고 아까보다 더 심하게 애무해 주자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은 열심히 나를 애무해서 내 비위를 맞출 생각이죠? 정말 당신은 천한계예요. 그렇게 해서 내 기분을 가라앉히고 달랠 작정이죠? 하지만 그런 수법은 성공하지 못할걸요. 이번 일만은 내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앞에서 당신에게 창피를 주지 않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참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리차르도 미누톨로의 차보다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그만한 귀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잠자코 있어요? 이 천한 계양반아? 나보다 그 여자의 어디가 더 좋다는 거예요? 좀 더 저리 떨어져요. 날 만지지 말아요. 오늘 일은 그만하면 훌륭했어요. 나는 잘 알아요. 당신이 내가 누구라는 걸 안 되니까 지금쯤은 그저 건성으로 이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하느님께 맹세코 앞으로는 애걸복걸하더라도 누가 상대해 줄 줄 알아요? 어째서 나는 바보스럽게도 리차르도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분은 무척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다정한 얼굴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 어째서 그런 무정한 짓을 했을까? 당신은 여기서 그 사람 부인을 손에 넣을 줄 알고 있었으니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만일 내가 그 사람과 만난다 하더라도 나를 나무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끊임없는 탄식이 계속되자 리차르도는 그녀에게 그런 생각을 간직하게 해서 돌려보낸다면 더 큰 화를 남기게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막을 밝히고 그녀를 빠뜨린 속임수를 알려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아, 내 사랑 카텔라, 놀라지 말아요. 사랑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해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을 사랑의 신은 책략을 이용해서 손에 넣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날 리차르도요. 이 말을 듣자 카텔라는 앗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뛰어나가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어 큰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만 리차르도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한평생 고함을 질러봐야 한 번 일어나 버린 일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 만일 부인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신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 하나는 부인으로 봐서 매우 중대한 일이오만 부인의 명예와 훌륭한 명성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인이 속아서 이리 끌려오셨다고 변명하셔도 그건 거짓말이고 내가 돈과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니 찾아왔는데 기대한 것만큼 내가 주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이런 변명을 하고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나는 말해버릴 것이요. 그리고 부인도 아실 것이요. 사람이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믿기 쉽다는 것을. 그러니 부인 말보다 내 말을 사람들은 더 믿게 마련이요. 또 거기에 이어서 부인의 주인 양반과 나 사이에 결투 소동이 일어나오. 그러면 내가 주인 양반을 죽이거나 주인 양반이 나를 죽이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 일을 부인도 기뻐하고 만족하게 여길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니 나의 소중한 부인께서는 자기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동시에 주인 양반과 나를 분쟁에 끌어넣거나 위험한 꼴을 당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시오. 부인은 뭐 이 세상에서 속은 최초의 사람도 최후의 사람도 아닐 것이요. 그리고 나는 부인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부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부터 줄곧 품어온 최고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부인의 가장 충실한 노예가 되려고 부인을 속인 것이니까요. 나는 오랫동안 내 자신은 물론 내 자신이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부인의 것이며 부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니 만사의 총명한 부인께서는 내 말을 따르시오. 난 부인을 믿겠어. 카텔라는 리차르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줄곧 심하게 흐느꼈고 리차르도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태가 초래될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리차르도님, 나는 당신이 나한테 준 이런 모욕과 속임수를 하느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한 견딜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단순함과 남다른 질투심이 이런 결과를 빚었으니 떠들어 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복수하지 않고는 내 직성이 풀리지 않을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만 괴롭히고 놓아주세요. 당신은 자기 욕망을 채웠고 실컷 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제 놓아줘도 될 때예요. 부탁이니 놓아줘요. 리차르도는 그녀가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놓아주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정답고 상냥한 말로 달래고 애원하고 맹세하고 했으므로 끝내는 그녀도 더 버티지 못하고 그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합의 아래 오랜 시간 더 없는 사랑의 즐거움에 잠겼고 이렇게 부인은 남편의 키스보다 연인의 키스가 얼마나 맛있는 것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리차르도에 대한 과거의 완고함은 달콤한 연정으로 바뀌어 그날 이후 정답게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빈틈없이 움직여서 몇 번이나 두 사람의 사랑을 즐겼습니다. 하느님이여,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즐기게 해주소서. 오늘 데카메론은 남자의 책략에 걸려 멋모르고 열매를 맺은 성녀인 척하는 여자 카텔라였습니다.